여기는 이제야 알밤이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. 방금 주웠어요. 오늘 소개할 술은 강서성, 즉 장시, 강서성을 대표하는 술 사특주입니다. 예, 사특주. 넉사자에다가 특별할 특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네 가지 특별하다든가 왜 이 사자가 들어서 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. 강서성은 특별하게 소문난 이런 관광지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 곳은 아닙니다. 양자강 중류에 거대한 호수 하나가 있죠. 파양호입니다. 바다처럼 넓은 곳인데요. 그 파양호 옆에 여산이라고 하는 르산이 있고요. 파양호 남쪽의 지역이 바로 강서성입니다. 파양호 왼편에 큰 도시 하나 난창이라고 하죠. 거기가 바로 강서성의 성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 하나가 파양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강 이름이 간강입니다. 그래서 강서성을 나타낼 때는 전부 다 앞에 요 간자를 붙입니다. 강서성의 술을 통칭해서 간주라고도 얘기합니다. 오늘은 강서성, 즉 난창 남쪽 간강의 중류쯤에 있는 장수라는 작은 시에서 생산되는 사특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장수, 중국 현지음으로 읽거나 우리식의 한자 발음이나 똑같습니다. 이 장수, 농나무 장자에다가 나무 숫자를 씁니다. 전국 남부 지역에 가면 가로수로도 조성되어 있고 하는 그 사철 푸른 나무, 그게 장수입니다. 사진상으로는 농나무라고 되어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. 이 강서성은 중국의 다른 성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술의 생산도, 소비도 적은 편입니다. 따라서 유명한 술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지금 강서성 백주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술이 이 사특주인데, 이 사특주가 1년 총 매출액이 10억 위안이 넘습니다. 다른 성에는 10억 위안이 넘는 대형 술회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비해서 강서성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특주 하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. 따라서 강서성 고가 백주시장은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온 백주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. 요 사특주는 중간 가격대의 최고 왕자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철옹성이라는 말을 쓰죠.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, 즉 강서성에서는 사특주가 철옹성을 쌓고 있다. 여타의 술들하고 경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큽니다. 강서성 사람들은 예전부터 자기네 식탁에 이 사특주를 올리는 것을 자랑과 긍지로 여기기도 했습니다. 이 사특주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. 우선 이름에 특별하다고 특자가 들어갔죠. 그보다 이 술을 만드는 원료에 있어 가지고 여타의 유명 백주들의 주 원료는 수수, 즉 까오량이죠. 그런데 비해서 사특주는 쌀을 주 원료로 합니다. 그리고 밀누룩으로 술을 빚는데, 사특주의 가장 큰 특색은 향입니다. 흔히들 사특주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네 이 사특주는 장향, 농향, 청향 세 가지 향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향을 갈래갈래 표현하고 있는 술이다라고 그럽니다. 우리가 두 가지 향을 겸한다든가 이런 건 들어봤습니다만은 세 가지 향을 다 합하고 있으면서 그 특색을 각각 나타낸다.
얼른 이해가 안 가죠. 1988년이었던가요? 중국의 유명 백주 전문가들이 사특주의 향이 무슨 향인가를 판정 짓기 위해서 현장에 모였습니다. 그래서 3일간을 이 술을 시험하면서 향의 스타일을 정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청향, 농향, 장향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향이다라고 규정을 지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사특주의 향을 특향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. 특별한 향이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런데 이건 아직 공식적인 인정이 아니었죠. 한 10여 년 후 중국 중앙정부 소속의 표준관리위원회에서 또다시 이 사특주의 향형을 규정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. 그 결과 사특주의 향은 특별하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기타 향형으로 씁니다. 기타 향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그 중에 하나로 사특주의 향도 독자적인 향을 가진 술이다.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사특주가 나오는 지역이 장수라 그랬습니다. 간성 장수 52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소도시입니다. 이 청나라 시기에 이 장수에 루원융이라는 이름을 가진 술도가가 있었습니다. 양조장이죠. 이 루원융 술회사의 술이 당시 현지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모았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술을 사려고 줄을 서게 되고 이런 형편이라서 공급이 소비를 못 따라갈 정도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술들도 루원융 가짜 술들도 생겨나고 막 그랬습니다. 그래서 루원융 회사에서는 자기네 술 항아리, 술 용기 사방에다가 자기 술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자를 붙였어요. 사면에 특자가 붙었으니까 특자가 4개 있죠. 그때부터 이 술을 사특주라고 부르게 됐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지역이 원래가 쌀이 많이 생산되고 또 민물고기들이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강남 어미치향이라고 불렀어요. 쌀과 물고기의 고향이다 이런 식으로 때문에 좋은 쌀을 갖고 술의 원료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물이 좋았어요. 요 장수시 남쪽 바로 인근에 각조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. 높은 산은 아니에요. 그런데 도교의 성지로 알려진 산입니다. 여기서 나오는 물을 끌어다가 술을 빚었기 때문에 그렇게 술맛이 좋았다 합니다. 이 각조산은요, 흔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십성지지가 있죠. 우리나라에 뭐 10군데 빼어난 곳, 절대 뭐 병이나 전쟁에 참화를 겪지 않는 땅이다라는 게 십성지지인데, 중국에는 중국 도교가 정해놓은 72개의 복지가 있습니다. 복받은 땅이 있어요. 거기 가면은 하늘과 통해가지고 신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땅인데, 72복지라 그럽니다. 각조산이 그중 하나예요.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술을 빚는다고 자랑을 합니다. 이 지역이 양자강 남쪽, 파양호 남쪽이라 그랬죠. 그 파양호 옆에 구강이라는 양자강 강가 도시가 있습니다. 우리가 여산을 여행하려면 꼭 거쳐야 할 도시가 바로 그 구강입니다. 당나라 시기 이 구강에 좌천되어 온 벼슬아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름난 시인 백거이였어요. 호도 잘 알려져 있죠. 백낙천 시인입니다. 흔히들 이 사특주 이야기를 할 적에는 백낙천을 빼놓질 않습니다. 백낙천이 이 강주 사마라는 벼슬로 여기 와 있을 적에 한 친구 U19라는 친구의 초대를 받고 가서 술을 마신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 시가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기 때문입니다.
한겨울에 읊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녹의 신배주하고 홍리소화로하다. 만내천 욕설한데 능엄 일배무인가. 새로 빚은 술에 푸른 거품이 일고 칠화로에는 붉은 불꽃이 이네. 밤 되면은 눈이 쏟아질 것 같은데 우리 어찌 술 한잔 하지 않을 수 있으랴. 이런 내용입니다. 전혀 기교도 없죠. 마치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는 오만 가지가 다 담겨져 있죠. 백거이 시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. 어려운 말도 없어요.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, 그리고 마치 이웃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듯한 그런 내용의 시들로 독자에게 다가오는 겁니다. 간결하고 함축적이고 그러면서 멋스러운 그 이야기가 이 짧은 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녹의란 것은 푸른 개미란 뜻,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, 개미처럼 그 작게 뭐 옛날에 그쪽에서 술 빚으면은 그 거품에서 푸른 색깔이 도는 모양입니다. 그리고 거기 대조되는 색깔 하나가 화로에 지금 불을 담아 놓고 있어요. 추우니까. 그래서 빛과 빛의 대비법을 보여주고, 그러면서 밖에는 아직은 어두워지질 않았는데 곧 눈이 쏟아질 것 같아요. 정다운 친구와 무릎을 맞대고 있는데 술이 없어서 되겠어요. 한잔 하자. 이 이야기입니다. 그죠? 온화한 삶의 숨결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시를 읊고 나니 한잔 하고 싶네요. 새소리, 딱따구리 소리 요란합니다. 국화 옆에서 사특주 한 잔 혼자 건배하겠습니다. 꽃이라. 모택동과 함께 중국 공산혁명에 가장 큰 공헌을 세웠던 주얼레 아시죠? 저원라이.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이 강서지방을 순시를 왔다가 이 사특주를 마셔보고 이 술맛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맑고 향기롭고 진하고 순수하다. 좋은 말은 다 썼죠. 뭐 정치가들은 이렇게 뭐 칭찬을 해줘야죠. 그 다음부터 어떤 이들은 사특이란 말이 방금 주얼레가 말한 맑고 향기롭고 진하고 순수하다라는 그 특장, 장점을 드러내는 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. 술에 정치가 덮어지면은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술맛도 오히려 별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아니에요. 유명 정치가들의 칭찬을 그대로 술에다가 옮겨와야 자기네 술이 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사특주 마찬가지예요. 주얼레뿐 아니라 그 후 덩샤오핑, 짱쩌민 등도 여기 와서 이 술을 마시고 칭찬을 남겼는데 장쩌민은 이렇게 말합니다. 명불허전이다라고. 최고의 찬사였죠. 술만요. 저도 이 사특주를 서너 차례 마셨는데 그 장향, 농향, 청향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각각의 갈래의 결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고 참 묘한 술이다. 그 맛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해서
신경 써서 마셔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제 수준에 아직 그것까지 느끼질 못합니다. 들어올 때 청향 같은 자극적이고 좀 예리한 맛이 먼저 오고, 그 다음 끝날 때 농향 정도로 끝난다는 것은 짐작이 옵니다. 근데 장향을 여기서 맡아본다는 게 어렵네요. 부드러운 느낌은 아닙니다. 이 술이 원래 사특주가 강해요. 그러면서 뭐랄까요, 마시고 난 뒤에 입안에서 뭔가 풍기긴 풍겨요.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. 괜찮아요. 긴 향이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. 비싼 술이 아니라 그랬죠. 중간 가격대라고 여기시면 됩니다. 460ml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 사특주도 별 표시로 등급을 나타냅니다. 3성, 4성, 5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, 3성이 지금 현재 98위안 정도, 우리 돈 지금 한 2만원 정도로 중국 현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. 4성이 138위안 정도, 5성이 198위안 정도. 중국의 술값들요, 끝에 0으로 끝나는 일 거의 없습니다. 다 팔자로 끝나요. 98, 138, 198 이렇게 팔자로 끝납니다. 왜? 중국 사람들이 이 팔자를 좋아하죠. 왜?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돈 많이 버세요, 복 받으세요 하는 그거가 그겁니다. 빠차이라고 해갖고 돈 많이 번다라는 데고, 빠가 팔에 빠 발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. 국화향 때문인가요? 아직 한 잔을 다 안 비우는데 금세 취기가 올라옵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 지금 사특주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혹여 이 사특주를 만나서 드실 기회가 있을 때는 그 특별한 향, 3가지, 4가지 향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 특색들은 그대로 온전히 표현하고 있다는 말을 새기면서 과연 내가 그 향을 몇 가지나 찾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취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.